물질대사와 건강, 여기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잘 봐두셔야 하고, 뭐 질병에 관한 거긴 한데, 이 질병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감염병이 있고, 뭐 유전병이 있고 이래요. 그 질병 중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사성 질환은 좀 잘못된 식습관이나 행동, 뭐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이거구나. 고지질혈증, 고지혈증, 지방관 통풍,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대사성 질환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생기는 병들이고, 유전병은 뭐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염색체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감염병은 이제 병원체에 의해서 뭐 감기나 뭐 이런 것들, 뭐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거에 대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은 좀 자기가 좀 조심을 하면은 이제 예방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체질에 따라서 뭐 당뇨병이 잘 걸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자기가 습관이 좀 중요한 거고요. 일단 당뇨병은 이제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된다. 근데 이 포도당은 원래 그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콩팥에서, 그러니까 원래 오줌에 나오면 안 되는데, 포도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혈당이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이 이렇게 높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세포가 파괴된 결과 인슐린 부족으로 발생하거나, 요거는 이제 그 제1형 당뇨병입니다. 예. 당뇨병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질병이고,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제1형 당뇨병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항체 바이러스 감염 염증 등으로 인한 인슐린 부족, 분비 부족. 인슐린이 뭐 하는 애인지 아셔야 되는데,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놓는 애입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애예요, 인슐린이. 높으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당뇨병에 걸리니까. 아니 근데 왜안 왜 안 혈당이 준대요? 많아서 어, 나오니 음, 왜안 음, 그 얘기 할 건데,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 효과가 저하돼서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발생한다. 요거는 제1형 당뇨병이고,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인데,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원인도 좀 있긴 있고, 특히 이제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혈당량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당이 되게 중요한 애잖아. 포도당이 있어야지 얘가 세포를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포도당을 바로 다 써버리지 않아요. 포도당을 저장을 해놔, 간에다가 일단. 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저장했다가 우리가 밥을 매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 6시간 지나면 먹고 막 이러거든요. 6시간 지나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장을 했다가 혈액에 있는 당이 부족하면 저장했던 애를 다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량이 유지가 돼요. 포도당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그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포도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데, 이런 당뇨병의 환자는 이거를 저장을 못하고 그냥 혈액을 돌다가
혈액을 돌다 보면 콩팥을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콩팥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게 나가버리면은 밥을 또 먹었거나 아니면 혈당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진짜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떨어지면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초콜릿을 막 먹고 막 이래요. 일부러 막 먹어야 돼. 그래서 혈당량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고. 근데 그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막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이제 눈이나 이런 데 말단 부분에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뭐 실명한다던가, 당뇨병 걸렸는데 실명한다던가, 당뇨병 걸렸는데 손가락 끝이 괴사한다던가, 영양소 공급이 안 돼서 손가락 자르고 막 이래. 당뇨병 때문에. 그래서 엄청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포도당의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평상시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지, 인슐린. 인슐린이 혈당량이 높으면 이걸 낮춰줘요. 왜냐면 이제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으니까. 당뇨병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조절하여 치료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당뇨병에 한번 걸리면은 계속 그 당뇨병 그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원래 부족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규칙적으로 투여하여 치료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저번에 뭐 라디오 같은 데서 들어보니까 뭐 한 달이면 한 2, 300만 원 막 이렇게 든대.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제2형 당뇨병은 대부분 인슐린 주사보다 식습관의 생활 개선 및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혈당을 강화제를 투여하여 치료한다. 제1형 당뇨병은 진짜로 질병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고. 2형 당뇨병은 이제 40세 이상 이제 성인병의 한 종류다. 비만이 주요한 원인이에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비만이 주요한 원인이고, 가족력이 종종 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함. 그러니까 인슐린이. 근데 인슐린이 이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슐린이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슐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는다라고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 빼야 되는 거예요. 제2형 당뇨병은 살 빼야 되는 거예요.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 등의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 효과가 저하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고혈당을 초래하여 대사증후군이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비만이 이런 거에 다 원인이 된다.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당뇨병 생길 수도 있고, 고지혈증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서 심장이 갑자기 이제 마비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막혀가지고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던가. 이러면 심장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때문에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비만을 그런 식습관 관리를 해 주셔야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인 거예요. 너무 잘 먹고 편안하니까 생기는 병. 그래서 당뇨병의 증상.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이제 다뇨, 다음 많이 먹는다. 다식 이게 많이 먹는 거고,
그래서 체중 감소, 시력 저하, 피로감, 무기력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혈당이 높으면 오줌에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며 이때 포도당이 콩팥을 통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많아져. 그 결과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돼. 그러니까 오줌도 많이 넣고 그러면 또 물 부족하니까 또 물도 많이 먹고. 또한 인슐린 작용이 충분하지 못해 포도당이 체세포 안에 흡수되지 않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게 돼서 공복감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점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포도당이 오줌으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체내에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을 소모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되면 식사량이 줄지 않아도 체중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만 때문에 생기긴 하는데 어찌됐건 당뇨병 환자는 이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줄어드니까. 다음에 뭐 자가 면역 질환, 자가 항체 그런 것도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이런 건 지질이죠. 지질. 이거 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방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정상보다 많으면은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고지혈증 환자는 콜레스테롤이나 이거 지방의 지질의 일종이야. 이거 기름 성분이야. 이게 그런 게 혈관 안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지면은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고지혈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동맥 안쪽의 벽에 쌓여 혈관 내부가 좁아진다.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은 원래 탄력이 있어요. 동맥은. 왜냐면 혈압이 높으니까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이 돼야 되는데 얘가 쌓이다 보면은 딱딱해지는 거를 이제 동맥 경화라고 해요. 동맥 경화. 경화는 딱딱해진다 이런 소리죠. 동맥 경화에 걸리면 딱딱하면은 이게 혈압이 높으면은 터져요. 그래서 동맥 경화에 걸렸다가 나중에 이제 동맥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출혈이 생기고 뭐 뇌경색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및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지방인데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써져 있고,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HDL인데 이 중에 나쁜 거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에요. 저밀도 지질 단백질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애입니다. 근데 HDL은 이거는 혈액에 있는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지 않게 하므로 얘는 좋은 애입니다. 얘는. HDL은 콜레스테롤을 뭉치게 해가지고 얘를 자꾸 이제 간으로 운반해 주는 애고, LDL은 혈관에 쌓이는 애고, 혈관에 이렇게 쌓이는 애는 LDL이고,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고,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쌓이지 않게 해주는 애.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에 있는 혈관 있죠. 심장에 있는 혈관들. 그런 게 심장과 주요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동맥경화증, 심장 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이 심혈관계 질환이 되는데, 일단 협심증은 심장에 동맥이 있어요. 관상동맥이라고도 하고요.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라시대 관이랑 비슷하다. 임금이 쓰는 관 있잖아요. 이렇게. 신라시대 관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심장은 이제 24시간 떠야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떠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영양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동맥이 좁아져가지고 동맥경화로 좁아져가지고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적게 공급되면 가슴을 보이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협이 좁아진다 뭐 이런 뜻이겠지. 협심증. 가슴 이제 심장에 많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원인은 동맥경화다. 협심증은.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심한 게 심근경색. 이 근육이 딱딱해졌다 뭐 이런 거지. 심근경색.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전이 많이 쌓이고 여기 많이 쌓이고 여기 막히니까 여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영양소랑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얘가 심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심근경색. 그러다 보면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원래 심장병이 이제 손쓰기가 이제 어렵죠. 왜냐면 이제 심장 멈춰버리면은 뭐 몇 분만 지나면 이제 뇌사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이러면 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은 동맥경화가 원인이 돼서 심장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게 더 오래되다 보면 심근경색이 온다. 심장 근육이 죽는다. 심장 근육이. 그 다음에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발생한 결과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경색은 동맥경화로 좁아진 뇌혈관의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혀서 공급이 안 되면 뇌 조직이 죽는 거예요. 뭐 뇌가 딱딱해진다 이런 소리죠. 죽어가지고. 그다음에 뇌출혈, 고혈압으로 인해 뇌에 분포하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고이는 질환이다. 뇌출혈은 이제 뇌에 출혈이 있는 거고, 뇌경색은 뇌세포가 죽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 합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한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과 뇌출혈 이런 거 다 합쳐서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압은 이제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건데요. 성인의 정상 혈압은 제일 높을 때가 120, 낮을 때가 80 mm HG가 돼야 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이게 높은 거죠 지금. 높은 이거 둘 다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혈압이고, 140에 90mm HG가 되면 고혈압이고, 고혈압이 되면 특히 심실 수축기에 심장에서 동맥으로 방출된 혈압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맥에 손상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되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압이 높아서 동맥이 뭐 터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고혈압도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고 조절하여 치료하는 질환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및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뇨제 등의 약물로 치료한다. 이뇨제는 오줌의 양을 증가시켜서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물질. 혈의 양이 줄여서 혈압을 낮춘다. 그러니까 너무 고혈압이면, 고혈압인 이유가 혈액이 많아도 고혈압이거든요. 근데 혈액에 포함되는 게 물이잖아요, 물. 물을 빨리 내보내가지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뇨제? 소변을 많이 보면 물이 나가서 혈압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지방간.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로, 이것도 이제 뭐 비만이 원인이죠, 얘도.
피로감과 무기력감 및 식욕 부진이 나타나며 비만과 당뇨병과 연관성이 높다. 만성 간염과 같은 간세포가 배사하는 되는 염증 징후가 동반될 수 있으며 간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좀 딱딱해진다는 뜻이지. 딱딱하게 굳어져서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근데 간경변이 뭔지 안 나오네. 간도 이제 딱 경자가 이제 뭐 경화된다 이런 거 같아요. 딱딱해진다. 경변으로 진화될 수가 있다. 간경변. 간경변은 만성증 염증의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된다. 이렇게 죽는다. 간세포 손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간에 흉터가 쌓이는 간 섬유화증이 진행되며 간이 딱딱해지는 거네요. 이제 식욕 부진, 구역질, 복부 불쾌감 이런 게 그렇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핵산의 분해 산물인 요산의 대사 이상으로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심하면 관절 변형, 심장이나 콩팥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통풍이 들었다 이러면 뭐 관절이 뼈가 아프고 뭐 이러는 거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통풍은 대사 이상 질환으로 요산이라고 하는 게 관절에 축적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통풍이다. 비만은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 뭐 이런 게 고혈당 음식 섭취, 운동량 부족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고, 대사 증후군은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증상이 한 사람에게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거를 이런 거를 원래 증후군이라고 해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런 거고, 대사 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이제 뭐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포도당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고혈당이 돼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포도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 그래서 허리둘레는 35.4인치 이상이면은 안 된다. 여자는 33.5인치. 그러면 이제 이상이 있는 거고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 항목의 이상이 해당하면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혈압이 높으면 안 된다. 고혈압. 이제 130에서 85mm 이상이면 안 되겠고, 또는 이제 고혈압 약 복용자. 공복 혈당 100ml per 데시리터 이상.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혈중 중성지방은 150ml 이상이면 안 된다. 혈중 H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요거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건데, 요거 이상이면 안 되는데, 얘는 좋은 애기 때문에 얘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이해하시죠? 얘는 이제 40mg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5가지. 허리둘레, 혈압, 공복 혈당, 혈중 중성지방, 혈중 HDL 콜레스테롤. 요거는 높으면 안 돼. 선생님은 요게 높다라고 항상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뭘 하면은 이게 안 좋대. 중성지방이 너무 많대. 뭐 내가 잘못된 식습관이 있어서 그런 수는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게 항상 안 좋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요산은 오줌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을 뜻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들어있는 퓨린이 체내 에너지로 사용되고 오줌을 통해 찌꺼기 형태로 내보내지는 것이다. 퓨린이라고 하는 게 세포호흡에 사용된 다음에는 요산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인 경우에 요산이 만들어지면 전량 몸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나 이게 체내에 남아있으면은 결정을 만들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요산 결정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관절이나 콩팥, 혈관에 쌓이고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세균을 착각해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통풍 증상이 발생합니다. 통풍 증상이 생기는 거구나. 원래 염증 반응 일어나면 이제 이게 몸이 붓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통풍 증상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이제 허리둘레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고요. 적정 체중 있습니다. 예전 책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뭐 요런 거 계산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질환들을 읽어두시면 되겠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은 이제 뭐 과도한 영양소 섭취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운동 부족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운동 부족하면 안 되는 거고요. 대사성 질환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합병증도 이제 어떤 질병에 곁들어 일어나는 2차적인 질환이다. 당뇨병이 병이긴 한데 당뇨병 때문에 망막에 혈관에 병이 생겨서 망막병증. 그러니까 눈이 뭐 실명하는 거죠. 이런 거는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단백질이 오줌으로 다량 배출되는 신증후군 등도 합병증이라고 한다. 당뇨병 때문에 2차적으로 당뇨 망막병증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단백질 자체가 막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면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영양소 섭취해야 하고 이런 것도 고열량 식품을 적게 섭취해야지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 막을 수가 있고요. 편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중요하고 육류나 생선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섬유소와 바이타민, 무기염류 등이 풍부한 현미, 뭐 귀리 이런 것들을 먹도록 해야 된다. 해주를 먹어야 된다. 간식으로 다양한 제철 과일과 우유, 두유,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먹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라는 거고 혈압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짜지 않게 먹는다. 근데 염분을 섭취하면은 우리가 그 체액의 농도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고농도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요. 그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그럼 염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소변량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혈액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압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라면 먹고 자면은 아침에 퉁퉁 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금기가 우리 몸에 많으니까 나트륨이 많으니까 물이 안 나가고 체내에 쌓여 있어서 얼굴이 퉁퉁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지 않게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소 소비량이 너무 많고 에너지 섭취량이 적으면은 체중이 감소하는 거고요. 당연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섭취량이 더 많으면은 체중이 증가한다. 규칙적인 운동 해야 되고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줄넘기 뭐 이런 거 유산소 운동 해야 되고 엎드려 팔 굽히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근력 운동도 병행한다. 네, 근육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서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육도 많이 붙어 있는 게 좋다.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 올바른 생활 습관.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한다. 흡연은 안 좋고 금연하셔야 되고, 과다한 음주는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복부 지방을 유발하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이 있네요.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 겉질에서 생성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말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도록 단백질과 지방을 담화시키고 혈당량을 높이고 혈압도.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비만 등 대사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네요. 코르티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운동, 고혈당 음식은 좀 자제하시고 일정한 시간 숙면해야 되고 활동량 늘려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뭐 달리기 뭐 이런 것처럼 뭐 산소 공급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고요. 무산소 운동은 근육 운동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나, 원래 단거리 선수도 숨 안 쉬고 달려요. 뭐 100m 달릴 때 숨 참고 달립니다. 그런 거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사용하는, 힘을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 이제 기초 대사량은 특별히 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호흡이나 심장박동, 체온 유지 등 생명 유지의 활동에 에너지 소비하는데 이거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기초 대사량은 체중, 키, 체의 구성 성분, 성별, 나이, 호르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 대사량이 많아야지 좀 운동을 적게 해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겁니다. 활동 대사량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 이외에 추가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런 걸 활동 대사량이라고 한다. 활동 대사량은 체중, 키, 활동의 종류와 강도 및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식품 이용을 위한 대사량, 에너지 소비량.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기초 대사량, 호흡, 심장박동, 체온 유지. 활동 대사량은 이제 기초 대사량 이외의 활동. 근데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도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소화, 흡수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 밥 먹고 이랬으면 약간 피곤해요. 사실 밥 먹고 막 이렇게 소화시키는 동안에 약간 피곤해집니다. 식품 이용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많이 쓰여진다. 그걸 다 합치면은 1일 대사량이고요. 1일 대사량만큼의 에너지 섭취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1일 대사량보다 좀 적게 먹거나 이러면은 살이 빠지는 거고, 1일 대사량보다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1일 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네. 표준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필요한 열량을 곱하여 계산하며 비만도와 활동 강도에 따라 킬로그램당 필요 열량은 표와 같다. 정상 체중인 사람은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보통 활동하는 사람은 이제 정상 체중 곱하기 35 하면 이제 몇 칼로리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힘든 운동하게 되면은 이제 40 곱하는 거고, 가벼운 운동하는 사람 30만 곱해서 자기가 섭취해야 하는 이제 음식물의 킬로칼로리를 알아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보통 활동을 하는 체중이 60kg이고 키가 170이고 나이가 17세인 남자. 그래서 여기 표준 체중 계산하는 방법. T의 제곱에다 22 곱하면 되네요. 얘는 1.7m로 해야 되는 거구나. 1.7 곱하기 20이라면은 요만큼이 표준 체중인데 뭐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표준 체중이랑 이 사람 체중이 비슷하죠? 그럼 정상 체중이라고 보면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활동은 또 좀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킬로그램당 35kcal가 필요하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35kcal가 필요하다. 그래서 2225.3kcal만큼의 열량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뭐 밥 한 공기에 몇 킬로칼로리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복잡하지만 이제 이런 건 이제 영양사들이 이런 거를 주로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당뇨병은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으로, 근데 이게 당뇨병은 혈압이 높은 게 아니라 혈압이 높은 거는 고혈압인 거고요. 당뇨병은 혈당량이 높은 거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맞는데 혈압이 높은 거는 고혈압이죠. 고혈압이니까 이거 X. 과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제1형 당뇨병 이런 거는 뭐 유전자 질환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아까 제2형 당뇨병도 유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중요한데, 얘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거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X 하셔야 되고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맞아. 생활 습관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61쪽은 되어 있죠? 62쪽도 했죠? 그래서 63쪽에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63쪽에. 그래서 원래 인슐린이 이자에서 나와야 돼요. 이자에서 나와서 간에 가서 포도당 흡수 증가시켜준 역할을 하고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 지방 조직 이런 데서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를 시켜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근육에서도 포도당 흡수시켜줘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인슐린이 만약에 부족하다, 인슐린이 이제 이런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 이런 게 증가하는 거네요.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될 수가 있고, 이거 흡수를 안 하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돼서 지방산 인슐린 증가,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과 대사성 질환. 비만이 되면 그 비만 세포들이 혈액 속에 지방산이 증가하고, 혈액 속에 지방산이 과다해지면 관과 근육세포의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을 흡수할 세포에 이용된다. 그래서 포도당 혈당량은 더 높아지네. 복부지방 때 비만이 생기면. 그러면 포도당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져서 인슐린 효과가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 비만인 경우에 포도당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지방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혈당량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네요. 그래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게 증가하고, 반대로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감소해서 고지혈증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뭐 제2형 당뇨병도 나타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5쪽에 7번까지는 한 거죠, 그러면? 맞죠? 8번부터 해보시고요. 8, 9, 10번 해보시고.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 당뇨병이네. 간은 당뇨병이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고지혈증.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고혈압. 물질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이런 질환을 뭐라고 하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역에서 혈관벽의 내부에 쌓여 혈관벽을 좁게 만드는 물질 두 가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대사성 질환에 속하며 동맥경화 원인이 되는 질환의 이름. 동맥경화 원인이 되는 것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이런 게 많이 있다가 쌓이면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고요. 대사성 질환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대사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노화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과도한 영분 섭취와 운동 부족이 대사성 질환의 발생 여부가 없다 아니고,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맞죠. 기억되고요. 그러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 1번부터 6번까지 해보고, 간, 위, 이자 이렇게 되고, A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간에서. B에서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 위도 세포로 돼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고, 위에 있는 세포가 사용하니까 C에는 영양소 흡수가 일어난다. 이건 흡수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뭐 소화 효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흡수가 일어나는 건 이제 소장인데, 네, 소장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C가. 다음에 이번에 아미노산을 흡수한다. 소화계. 네, 요거는 이제 호흡계. 가에서 소화 효소가 작용한다. 맞는 이야기고, 소화계에서. 기역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근데 폐도 어찌됐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폐도. 거기에도 이제 물질 대사가는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한다. 아직 호르몬을 안 배우긴 했는데, 뭐 이자에서 나온 인슐린이 간에 있는 세포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을 타고 이동하니까, 혈관은 순환계에 해당하니까 맞는 이야기죠. 네,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설계고에는 호흡계인데, 기역에 모세혈관이 있다. 뭐 모세혈관 있죠? 폐포랑 모세혈관이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통해 물이 몸 바깥으로 나간다. 가에서도 오줌에서 물 나가고요. 호흡계에서도 수증기로 나갑니다. 숨 쉴 때. 기체 상태로. 일단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들어가는 게 요소가 많은 거고요. A가. B는 요소가 적은 거예요. 왜냐면 요소가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에서가 더 적은 거지. B가 더 적은 거지. A가 많은 거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왔던 요소가 걸러져서 여기로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로는 요소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B가 적은 거죠. 요소 이제 세포 호흡에서 단백질이 세포 호흡의 결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잖아요. 암모니아가 이제 질소 노폐물인데 이게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죠. 약간 독성이 약한 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해를 내보내는 겁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 AB 특징 3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 전부 다 세포들은 다 일어나는 호흡계와 배설계 중 하나. 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 호흡계도 배출하고 배설계도 배출합니다. 오줌을 생성하고 이거는 배설계죠. 얘가 배설계라는 거고요. 호흡계는 2가 되겠죠. 콩팥은 A에 해당하고 B에서 호흡계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죠. 다음에 5번에 영양소가 이제 분해될 때 간이 물과 그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건 처음에 암모니아죠. 근데 얘만 요 암모니아도 되니까 얘는 단백질인 거고 얘는 탄수화물인 거고. 다음에 체내의 저장량. 탄수화물이 제일 적고 이거는 에너지로 소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도 줄어들었고 지방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조금 먹은 거네 이 사람은. 그래서 기억은 호흡계에서 날숨을 통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B가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은 암모니아가 있죠. 사람이 굶었을 때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모두 소모된다. 그랬죠. 지금 탄수화물 없어졌네. 굶으면 탄수화물 먼저 쓰고 지방 단백질 이렇게 쓰네요. 5번. 그 다음에 노폐물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단백질에 지금 디귿이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이 암모니아고 뭐 이거는 이제 노폐물이 기억, 니은인데 폐로 나가는데 콩팥으로 안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폐로만 나가고 이제 물은 폐로도 나가고 콩팥으로도 나갑니다. 기억 A가 뭐죠? 여기구나. 탄수화물에는 기억과 니은이 있어야 돼. 이해하시죠? 암모니아는 생기는 게 아니니까. 질소는 니은의 구성원소다. 니은은 물이잖아요. 니은은 물이니까 아니죠. 네.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 물질은 디귿이다. 맞죠? 기억 디귿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또 해보시고요. 1번에 호흡계, 요거 순환계, 요거는 배설계, 요거는 소화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겁니다. 간은 효소 만들어지니까 소화계에 속하고 이산화탄소는 비를 통해 호흡계로 운반된다. 맞죠? 이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순환계다. C는 이제 오줌이 나가니까 배설계니까 기억니은 3번. 그 다음에 이거는 배설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가 소화계죠. 소화계고 이거는 그럼 이제 호흡계가 될 거고 A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난다. 소화계에서. 그 다음에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이화작용이나 뭐 이런 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에서 지방 분해 요소가 작용한다. 기억은 단백질 분해를 하는 거고요. 네. 위에서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 분해는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는. 지방은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만한 특징이다. 간은 호흡계네요. 호흡계.
호흡계면 이거는 이제 배설계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고, 들어오는 건 산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배설계 특징이네. 그래서 가는 가에 해당한다. 가는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기억에는 이산화탄소가 이동이 포함된다. 그쵸? 이산화탄소 이동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 요소를 문 바깥으로 내보낸다. 배설계인데 맞네요. A에 해당하는 게 맞죠? 이거 이산화탄소 이동이 포함된다. 기억에는 이산화탄소의 있는데 제가 표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네, 4번 나왔는데 선생님이 잘못 찍었구나.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대사성 질환에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요. 대사성 질환은 유전 성질이므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으면 비만이 되는 건데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도 틀렸네. 근데 내가 체크를 잘못하는 겁니다. 1번 답이고, 그쵸? 1번이 답이고요.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에 건강검진 결과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다. A는 지금 중성지방이 많네요. 그쵸? 혈당량은 비슷해. 그쵸? 100 미만 정상 범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지혈증인 거고, 혈당량이 100 미만이어야지 정상인데 높네. 그쵸? 요거는 뭐 미만이니까 괜찮은 거고, 이 사람은 당뇨병이고. 그래서 고지혈증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B는 니은으로 인해 포도당이 포함된 오줌을 몸 바깥으로 내보낸다. 맞죠? 기억과 니은 모두 감염성 질환은 아니고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 감염성 질환은 이제 뭐 병원체에 의한 질환이 되는 거고요. 일단 대사성 질환 가에서 다 특징인데, 혈압이 높다. 고혈압. 인슐린 부족으로 오줌 속의 물질 포도당이 섞여서 나올 텐데, 이러면 이제 당뇨병. 혈액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죠. 포도당이 기억에 해당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A에 해당하고, 가는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고혈압도. 이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 몇 번까지 했죠? 14번까지. 13번에 이거는 이제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고요. 기억이 있는 사람 동맥경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죠. 동맥이 딱딱해지고. 기억이 과도한 영양소 섭취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뇨병과 고혈압은 모두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고, 고혈압만 있는 경우가 흡연만 있는 경우보다 급성 심근경색 위험도가 높다. 흡연 아니죠? 흡연이 더 나쁘네. 고혈압보다. 당뇨병만 있는 경우가 흡연을 하고 당뇨병
고혈압 모두 있는 경우보다 급성 심근경색 이런 맞네요, 그죠? 흡연이 엄청 나쁘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5, 16번 해보시고. 다음에 도전 문제에 세포업을 통해 A와 B가 최종 분해됐을 때 노폐물 기억에서 디귿 생성 여부인데 기억과 니은은 몸 밖으로 나갈 때 1과 2를 통해 배출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A와 B는 이거이고 단백질 지방이에요. 1과 2는 폐, 콩팥 중 하나다. 그럼 폐로만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여기서 생성되는 거는 이제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인데 폐로만 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폐로만 나가고 콩팥으로는 안 나가요. 근데 둘 다 나가는 거는 물이죠, 물. 이런 거는 이제 기억, 니은은 이제 물이 될 거고 지금만 해당하는 게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요거는 콩팥으로 나가. 암모니아가 생기는 건 단백질이고 얘는 지방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노폐물이 이제 기억이 CO2가 되고 콩팥으로만 나가 폐로 잘못했다 했어요, 그죠? 다시 해야 돼. 네, 다시 했어요. 미안해. 요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노폐물로 봐야 되니까 얘가 물이고 얘가 이산화탄소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게 이제 요게 폐고 요게 둘 다 나가는 게 아예 폐고 콩팥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가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물이고 얘가 이산화탄소고 그러면 다 매칭 다 된 거죠. 그래서 A는 작은 창자에서 지방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단백질 그건 이제 지방산 이건 지방 말해야 되죠. 이고 안에서 디귿은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2는 배설계다. 2는 호흡계죠. 2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이다. 기억과 니은에 관여하는 기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호흡기, 배설계, 순환계, 숨소리 나타냈다. 단백질이 뭐 들어오는데 기관계니까 이거는 소화계 이제 분해가 된 거구나. 소화계고. 그 다음 요소 나가는 건 배설계고. 그 다음에 기억에 관여하는 거는 기관계는 A가 둘 다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순환계는 둘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물질을 운반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배설 과정에서는 이제 C에 니은의 C 배설계가 이제 들어가 되고 요거는 소화계가 들어가 되는. 심장은 순환계에 속하는 게 맞고 기억 과정에서 아밀레이스가 관여한다. 아밀레이스는 이제 그쵸, 녹말 분해 요소죠. 이산화탄소가 몸 바깥으로 나갈 때 A와 C가 관여한다. 배설계가 아니라 이제 호흡계가 관여해야 되죠. C가 배설계이기 때문에 아니네.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핵심 정리에 칸 채우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은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다.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 물질 대사는 몸 안의 모든 화학 반응이고
생물은 체내외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수를 돌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는 이런 걸 이제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며 어린 개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체로 성장하게 된다. 생물은 유전을 통해 닮은 자손을 만들어 종족 유지하며 이것도 유전이네. 생식이라고 되어 있구나. 미안해. 6번이 유전이고 생식을 통해 자손을 만드는 거네요. 5번은 생식을 해야겠다. 생식을 통해 자손을 만드는 건 생식이니까. 그 다음에 어버이 형질을 전달해 주는 건 유전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네.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전자가 변화되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생물의 특징. 비생물은 이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물질 대사 못하고 증식도 하지 못한다. 단백질 입자로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의 핵산을 가지고 있고 증식이 가능하며 이 물질에서 변이가 일어나죠. 그렇죠? 변이인데 여기 돌연변이라고 써져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 적응과 진화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여러가지 기관이 모여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고 일정한 지역에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여러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하죠. 군집. 13번의 군집. 생태계에 군집을 이루는 생물이 다른 생물과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무엇에 따라? 먹이사슬을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먹이사슬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인데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 작은 애를 결합하여 큰 물질을 만든다. 동화작용이고 단백질 합성, 광합성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화작용일 테고 복잡한 애를 작게 분해한다. 세포호흡이나 글리코젠의 분해가 있다. 세포호흡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9번의 마이토콘드리아. ATP가 있는데 아데노신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구조이다. 인산기가 결합한 구조다. 3개가 붙어있으면 ATP고 2개가 붙어있으면 ADP고요. 그게 이제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소화계고 그 다음에 이거 운반해주는 거는 이제 22번 순환계고 요소와 같은 노폐물 내보내는 건 배설계고요. 우리 몸에 물질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통합 실전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통합 실전 문제. 귀뚜라미에 대한 자료다. 소리의 진동이 앞다리로 전달되어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네. 그쵸?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의 유무, 사람 바이러스 휴머노이드.
유전 물질이 둘 다 사람이나 바이러스 둘 다 있죠. 그럼 여기 휴머노이드네. 휴머노이드고 세포가 없는 거 바이러스네, 그렇죠? 여기 사람이고.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다고요. 다랑 나는 바이러스도 단백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물질대사는 아니고 뭐 충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대사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C나 곤충 섭취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기억은 세포부로 일어난다. 맞고. 얘는 적응과 진화 여유다. 농도가 높은 오줌을 그러니까 적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건조한 사막지대에 적응한 겁니다. X는 이제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동물에 대한 자료이다. 기온이 변화해도 항온동물이네. 항상성 유지하는 거네. 그 다음에 성장한다. 성장할 때 세포수 증가하죠. 기억 과정에서 이화작용, 이제 단백질 합성인데 합성은 동화작용이죠.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X는 동물인데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다. 무슨 뭐 빨판 뭐 이런 거, 빨판 상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그런 거겠죠. 진화나 적응.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생식, 초식동물 어금니 이거는 진화네, 그렇죠? 적응과 진화. 알을 낳는다. 생식. 이거는 항상성. 아가 항상성은 아니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항상성의 예죠. 체액의 농도 유지하는 거고요. A는 여러 개의 세포를 둔 다세포 생물 청개구리 맞죠? 그럼 리얼리그 4번. 네. 바이러스 이거는 세균이죠. 세균 박테리오파지. 다는 스스로 물질대사 할 수 없고 분열법으로 증식합니다. 단세포 생물은 분열법으로 증식하고요. 가와 모두 핵산을 갖는 핵산 같죠. 리얼리그. 박테리오파지는 뭐 무슨 법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애 자기 유전물질 집어넣어서 그 유전물질을 만들어서 세포를 파괴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포 증식을 자기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세포는 아니지 얘는. 기억은 유전물질이다. A는 스스로 물질대사 하는 거 아니고 B는 이제 세포막이나 세포벽 뭐 이런 건데 인지질과 단백질을 모두 갖는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이거 맞는 거고요. 기억은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니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유전체학은 생명과학분의 세부 분야 중 하나다. 뭐 그렇고 사람의 유전체 사업 완성은 생명과학의 지식만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뭐 이제 정보과학도 필요한 거고요. 생명과학은 질병, 환경 이런 인류가 당면의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도 기여할 수 있지. A, C 3번 보시면 되고 생명과학의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학이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건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뭐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생태학은 뭐 생물들의 생태에 관한 연구고요. 다른 거는 맞겠네요.
생화학, 화학물질 조류, 생명공학 맞고, 정보 분야, 생물 정보학, RNA 이런 거 분석할 수가 있다. 단백질 구조 1번 틀렸고 답이고, 그 다음에 개체가 뭐해서 개체군, 군집, 요거는 뭐 생태계나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겠네. 이 A에서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군집은 한 종류의 A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종류고요. B는 생태계인데 물질과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맞아요. 기억되고. 그 다음에 개체군, 요거 나는 개체군, 요거 군집, 요거는 개체. 나는 항상성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거는 아니고 단의 물질 순환이 일어나죠. 물질 순환이 서로 뭐 잡아먹기. 기억 없네. 항상성을 갖는데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되는데 다에서 물질 순환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 여기에서는 대체 군집 잡아먹히면서 그러니까 이거 다가 생태계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네요. 네, 군집이어가지고 12번에 그래도 뭐 좀 잡아먹고 이러지 않나? 물론 순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 여기에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려면 주변 환경도 있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없어서 1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해답을 좀 볼게요. 12번에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질 순환은 환경과 생물 사이에 일어나는데 군집에서는 빛, 공기, 물, 온도 등 환경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얘네가 다시 죽어가지고 순환하려면 다른 비생물적 요소도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순환을 하려면 물론 잡아먹고 먹힐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순환 과정에서 일부고 물질의 이동은 일어나는데 순환까지는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네.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생태계에서 이제 비생물적 요소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13번에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뭐 이렇게 합성하는데 이때 합성할 때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됩니다. 합성할 때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기억의 최종 분해 산물이 세포업을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된 물질을 노폐물은 아모니아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이런 세포업하고 이럴 때 효소가 다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답 2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포도당과 산소가 나옵니다. 니은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네. 이건 포도당을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되는 거긴 한데, 이건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이 맞습니다.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결과 산소 필요하고 CO2 나올 거고, 에너지가 ATP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그런 건데, 기억은 인산 결합을 형성하는 데 이용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산기가 여기 있는 인산기랑 결합할 때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A는 조직세포에 공급되는데 순환계와 호흡계가 관여한다 맞고요. 니은은 모두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모두 기계적 에너지는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체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화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세포 호흡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이 산소네요. 얘가 이산화탄소일 거고 CO2고 이거 산소인데 얘는 들어가고 얘는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A는 호흡계다. 호흡계고 아니네 간이네 간. 짝대기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기억이 O2고요. 니은은 호팍과리에서 모세혈관 확산된다. 아니죠. 그렇죠? 모세혈관에서 호팍과리로 확산되는 거고. 그렇죠? 2번. 그 다음에 17번에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 단백질이 세포에 사용되어, 단백질은 암모니아고 구성 원소 중 산소가 있다. 뭐 이건 이산화탄소일 텐데, 그러면은 근데 얘도 산소가 있네요. 근데 구성 원소 중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가의 특징, 기억과 내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다. 이 같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다. 특징 기억, 니은, 구성 원소 중 산소가 있다. 근데 암모니아에 산소가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잘못 읽었네.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세포흡결과 사용되어 생성된다는 암모니아도 있는데 CO2나 H2도 단백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이고요. 요게 기억이네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어 세포흡에 사용되어 생성된 게 암모니아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구성원소 산소만 있는 건 CO2만 되잖아, 그렇죠? 단백질이 분해되어 세포흡에 사용되어 생성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어는 일단은 뭐 아미노산까지 분해된 거는 뭐 그런 거긴 하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해서 뭐 아미노산까지는 꼭 아니구나. 아무튼 단백질을 분해해서 세포흡에 사용된 다음에 생성되는 애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A랑 B 노폐물이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노폐물이다 이 소리.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단백질 분해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거고 니은은 이산화탄소에만 해당하고, 그러니까 B가 이산화탄소고 A가 암모니아고. 맞죠? 그래서 간에서 A는 요소로 전환된다 맞고, B는 호흡기를 통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고, 기억은 구성 원소는 이거는 이제 니은 보기가 돼야 되고요. 이해하시죠? 3번. 그 다음에 18번에 이거는 순환계, 요거는 소화계, 요거는 이제 그 배설계, 요거는 호흡계 이렇게 되죠. A에서 펩신에 의해 촉진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 이거 되는 거 맞고요. B는 ACD에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순환계니까 맞고,
D는 배설계다 맞고. 다 맞네. 5번. 그 다음에 19번에 이거는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인데 다에서 지방산의 흡수가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 콩팥은 나에 속한다. 콩팥은 다에 속해야 돼야 되고요. 기역에는 요소와 포도당의 이동이 모두 포함된다. 맞죠? 네. 배설계로 요소와 포도당이 이동하지. 아니, 일단은 포도당도 배설계로 이동하죠. 이동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어도 이동은 하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물론 그 콩팥에서 걸러주는 과정에서 재흡수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 세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사실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세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을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도 이동하고 포도당도 이동하지. 이해하실까요? 포도당 이동했다가 다시 흡수가 되더라도 이동하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20번에 이건 소화계고 이거는 호흡계고 이건 배설계인데, 이자는 소화계에 해당합니다. 소화 효소 만드니까. 그 다음에 B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에 속해 있다.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이 속해 있다. 맞죠? 호흡계.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모두 순환계를 거쳐 C를 통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모두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모두 순환계를 거쳐 그거는 맞는데,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모두 순환계를 요소로 변환된 다음에 나가는 거죠. 네 말이 맞네. 근데 사실 암모니아 일부는 사실 땀이나 이런 데로도 나가긴 해요. 땀이나 이런 데도 나가는데,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원인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네요. 그래서 요소로 변환되는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틀린 게 맞네. 3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중에, 이건 대사성 질환이 아니네. 대사성 질환이냐 가 들어가면 되겠네. 가에. 그래서 병원체 감염으로 발생하는가? 아니죠. 그럼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독감이. 기역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냐? 이거 고혈압이죠. 예, 고혈압, 여기 당뇨병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에 속한다. 당뇨병 맞죠? 니은 리그 5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기역은 항상성이다. 무엇에 의해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항상성의 이상이 생긴다. 항상성의 이상이 생긴다. 대사성 질환은 생물의 특성에 해당하는 무엇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물질대사. 항상성 아니고 물질대사. 그 다음에 B가 지속되면 A가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죠? 그러면 비만이 발생할 수 있다. 대사성 질환 중에 고혈압이 있습니다. 니은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역에 주로 포도당이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지질이기 때문에 포도당 들어있는 건 아니고
고지혈증은 운동 부족과 과도한 영양 섭취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기억이 혈관 내벽에 계속 쌓이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소변검사지는 포도당 산화효소가 들어있고, 간은 그런데 소변에 있는 포도당이 있는 경우 이 효소에 의해 포도당이 산화되어 검사지의 청색으로 변합니다. 검사지가 진한 청색이면 질환 모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질환 모모가 모모 검사, 당뇨병 검사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튼 얘는 그 대사성 질환의 한 종류고, 가에 걸린 사람은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죠. 당뇨병. 가의 발병 원인은 체내에 무엇이 합성되지 않아서이다. 포도당 산화효소. 그거는 아니고, 뭐 포도당 산화효소는 아니고, 인슐린 같은 거죠. 인슐린이 합성되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죠. 당뇨병 걸릴 수가 있죠. 1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쉬었다가 최상위 문제도 할게요. 이제 서술형만 빼고 좀 하겠습니다. 새로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거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문제, A에서 C는 발생, 유전, 적응, 진화, 유정란이 닭이 된다. 이거는 발생이네, 발생. 이거는 적응이네요, 적응. 북극토끼는 한적으로 적응과 진화네요, 적응과 진화. 그럼 이건 유전이겠네, 그죠? 그런데 여기 발생 가야 되고, 여기 적응과 진화 가야 되고, 유전. 단세포 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성인가? 기억에 해당한다. 단세포 생물이 발생이 되고 그러진 않죠.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육식동물인 코요테와 초식동물인 코알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소화관을 갖는다. 적응과 진화네요. 이에 해당하고, C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이다.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생물의 특성을 C는 유전인데, 유전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서 유전은 일어나는데 얘가 스스로 물질 대사는 못하거든요. 이건 맞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자손한테 유전자 물려줄 수는 있는데 그걸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일어난다, 뭐 유전이 된다, 뭐 이런 거는 바이러스의 특성이기도 하지. 그렇다라고 뭐 바이러스가 생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이러스에서 유전 현상이 있다 이런 거는 맞지.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엥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함이 이렇게 낄다랗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백색광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서 비춰줘요. 그러면 이제 빨주노초 파는보가 나눠지는데 탄소 세균이 여기에 많이 있죠. 녹색 쪽은 별로 없죠. 여기 산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엽록체가 빛 중에 이제 빨간색이나 이 청색광, 여기를 많이 사용하고 녹색광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적색과 청자색 파장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래서 핵함과 세균은 모두 생식을 하고 둘 다 뭐 생물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에 대한 설명.
근데 이것도 맞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네? 기억에서 산소 세균의 분포와 관련 있는 생물의 특성은 항상성이다. 그렇죠. 그게 낫겠다.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 산소가 더 많아서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간 거니까. 엽록체에서 니은이 일어난다. 포도당 합성한다. 맞죠? 기억 디귿. 기억 디귿. 3번 고르시면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또는 생명과학 성과 사례와 다른 학문 분야 연계된 식품공학 뭐 이런 것들이네요. 이거는 지질학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화석에서 발견하잖아요. 이 지질학하고 관련이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하였다. 식품공학이네. 어떤 식품공학.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한다. 그런 건 이제 정보과학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 정치 외교학이랑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의 형태가 유사한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진화 증거. 이것도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척추동물들이 사람도 발생 초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폐 같은 게 있어요. 폐가 아니라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 발생 초기에 사람은 폐가 없잖아요. 아니, 아가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가미가 있습니다. 아가미 형태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 조상에서부터 진화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긴 합니다. 니은은 단백질을 구성한다. 바이러스 유전체 단백질로 구성된다. 유전체는 이제 단백질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핵산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핵산. 이건 아니고 단백질이 아니고 A랑 C는 이제 여기 바뀌었네, 그죠? 지금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유전체는 유전자를 다 모은 거를 유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 같은 거 다 모아놓은 게 유전체야. 근데 왜 니은은 핵산은 단백질 아니에요. 핵산은 DNA와 RNA이고요. 단백질은 단백질이고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핵산은 뭐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억에서 디귿의 전환 과정이다. 그 녹말을 섭취해서 포도당으로 뭐 이제 분해했다가 흡수한 다음에 다시 얘를 글라이코젠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건 요거는 이제 광합성이네요. 광합성. 근데 여기에서 녹말 분해하는 건 이화작용이고 요거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을 바꾸는 거는 동화작용이고 근데 요건 또 동화작용이고 이러네. 아무튼 그렇고 기억은 아니고요. 사람의 소화기에서 1과 2가 모두 일어난다. 분해하는 것도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간도 소화기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래서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포도당을 구성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에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산소 필요하고 그게 이제 요 B에 이제 쓰여지는 거죠. 요때 나오는 에너지가. 그 다음에 됐나? 기억은 호흡계와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에 공급이 되죠. 가에서 질소 노폐물이 나오냐? 아니죠. 포도당 분해할 때는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니까 아니고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과정 B에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요. ATP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과정 B에서 화학이 맞는데?
이번에 1번으로 돼 있지? 이것도 맞지 않나?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전부라고 돼 있나? 전부는 아니잖아. 일부는 열 에너지 방출된 나머지는 ADP가 무기한데 맞는데?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서 맞는데 그쵸? 이거는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답이 1번으로 돼 있는데 열 에너지는 이라고 돼 있구나. 열 에너지가 라는 말이 틀렸네. 그러니까 열 에너지와 다른 그 화학 에너지가 이걸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열 에너지 때문에 틀렸네. 열 에너지. 그러네. 열 에너지랑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데 그냥 에너지라고 해야 되네. 에너지. 에너지는 뭐였어요? 이때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입니다. 그냥 에너지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일부. 그래서 이렇게 1번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옆에 이제 참고도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이렇게 써있네. 여기 열 때문에 틀렸네요. 디귿 보기가. 6번에 사람의 몸에서 단백질의 소화산물 기억이 맨 처음에는 단백질 소화산물은 아미노산이긴 하고 잠깐만 이따 들어보세요. 세포업을 거쳐 최종 분해 산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일부 이용되는 경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 들어가면 이렇게 돼. 이게 ATP죠? 분해되는 거니까 ADP죠, 얘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구성 원소에 모두 질소가 포함된다. 이거 어렵네. ADP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데닌에 인산기가 붙은 거거든요. 아데노신에. 거기에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에는 질소 원래 들어있잖아요. 여기 기억 맞고요. 이것이 ATP고요. 정신 활동을 할 때 과정 1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용된다. 과정 1에서 ADP에 질소 있는 거예요. ADP에 질소 있습니다. 거기에 단백질은 아니어도 질소는 있는 거예요. 그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데닌에 질소가 있어요. 아데닌. 여기 아데닌이 있잖아. 아데닌. 여기 질소가 있어요. 여기 라이보스랑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아데닌 부분에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TP죠. 정신활동 할 때 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 맞아요.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용된다. 맞습니다. 1번. 다음에 7번에 암모니아 여기 나중에 요소로 될 거고 그쵸? 이거 이산화탄소고 A에서 기억이 생성된다. 요소 만들어지는 거 맞아. 간에서. B에서 엿당이 흡수된다. 엿당은 아니고 포도당으로 흡수가 돼야 되고요. 엿당은 이당류예요. 이당류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도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흡수하는 겁니다.
단위 부피당 O2 양분의 니은의 양. 니은은 CO2인데, 이거는 A가 CO2가 더 많은 거죠. 왜냐면 얘가 정맥혈이고, 이거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들어오니까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A가 이산화탄소가 더 많으니까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과 관련이 있다. 요 중에는 당뇨병, 중성지방 이런 게 너무 많다. 고지혈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풍,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요산이라고 하는 게 관절에 농축되어 염증을 일으킨다. 가해 환자는 혈액 속에 기억의 농도가 이게 적어야죠. 인슐린이 높은 게 아니라 포도당이 많아야죠. 니은이 지속되면 혈관벽의 탄력성 높아지는 게 아니라 딱딱해져요. 경화돼, 경화. 요산이 맞아요, 요산. 요산이 생성되어서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사고량 확장은 안 하고 다음 시간부터 생태계 상호작용 할게. 수고했습니다.